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요즘 아이존 기사에 악플이 엄청 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조작도로 해체하라 라는 꼬리표가 날아다니기 일쑤입니다.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시기심에서 발생한 증오를 정의로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을 위해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소환합니다. 르네 지라르, 프랑스 사학자이자 욕망의 삼각형 이론 창시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밖에 욕망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그의 이론전에는 욕망과 그 주체를 1:1 관계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나라는 주체가 명품 가방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네 지라르는 매개자라는 제3의 무엇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있고 욕망의 대상이 있고 다른 매개자가 있다. 욕망의 도식이 직선이 아니라 삼각형이라고 르네 지라르는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오방 욕망이라는 겁니다. 지라르는 욕망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제3자에게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 모방 욕망이며 그 대상은 언제나 제3자가 지시한다고 말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은 욕망이 아닌 욕구입니다. 하지만 수돗물이 아니라 에비앙 생수를 사서 마시겠다는 것은 욕구를 넘어선 욕망입니다. 가방은 필요한 물건이고 가방을 갖고 싶다는 것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비싼 샤넬 가방을 사고 싶어 합니다. 욕구, 그 이상을 갈망합니다. 그 욕망은 남들도 갖고 있다는 모방 욕망에서 시작된 겁니다. 샤넬 가방의 가격에서 장바구니의 가격을 뺀 것이 우리가 욕망에 지불하는 대가인데 이게 상당히 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욕망에 돈을 지불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합니다. 욕망을 버리고 욕구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는 게 무척 쉬워집니다. 현재 생활비의 10분의 1의 금액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라르는 욕망이 자연 발생적이란 것을 낭만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중개자들 존재를 드러내는 문학작품들을 소설적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일례로 돈키호테의 욕망을 들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전설적 기사인 아마디스를 흠모하고 선망하여 그의 행적을 모방하려 합니다. 돈키호테의 욕망 대상은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일입니다. 그 욕망은 아마디스라는 모델이자 중개자를 통해서 촉발된 겁니다. 아마디스는 소설 속에서만 있는 존재이므로 돈키호테는 현실적으로 그와 경쟁할 수 없고 마음속으로만 경쟁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처럼 욕망의 매개자가 절대적 존재인 경우는 많습니다. 욕망의 주체는 그 매개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교 신자가 부처님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예수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매개자가 절대적 존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고 부를 누리고 싶고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아이즈원은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즈원이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 존재, 초월적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아이즈원은 노래, 춤, 예능감 등이 완벽한 존재로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자신들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증오의 심적 상태가 등장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질투, 젤러시.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남과 공유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 아내가 남편의 다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시기, 엠비어스.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증오라는 비열함을 만날 때 나오는 감정. 짝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유명해지고 꽃길을 걸으면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아이즈원도 그런 악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이즈원 멤버 한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든 사진이 들어있는 기사에 수없이 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저런 비싼 가방 필요 없어. 장바구니면 좋게. 라는 욕구에 충실한 검소한 사람이나 나도 갖고 싶은데 부럽다 에서 그치는 사람이나 비슷한 가방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플을 달지 않습니다. 나도 저런 가방 갖고 싶은데 왜 저런 어린애들이 들고 다니는 거야? 라는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증오가 서려있는 악플 세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악플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기와 증오가 사회정의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이즈원에게 악플을 다는 분들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무슨 영향을 주나요? 그런다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시간에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아이즈원 멤버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마디 더 남깁니다.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악플에 기가 죽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끝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악플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인기가 없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일본인 멤버 대표가 사쿠라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응원의 말을 남깁니다. 사쿠라씨, 아직 20살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길고 긴 시간 동안 계속 응원할 테니까 힘내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